울산 지구는 한국의 관문인 부산항의 유리선.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무조정실은 2025년까지 매년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조선업에 투입하는 새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생존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시사인 취재기자 김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울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조업, 조선소 이런 이미지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울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가올 한국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2021년 4월에 미군이 이제 아프간 철수를 결정을 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집권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 국가들이 자국민을 포함한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국가와 같이 협조를 했던 외국인들을 대피하는 그런 작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외국 정부를 돕는 이들이 반역자로 또 처단될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 정부도 2001년부터 공적개발 원조라고 해서 아프간에 파병을 시작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해온 국가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이제 대피 작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대피 작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21년 8월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400여 명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사실 이분들이 본국을 떠나게 된 과정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게 된 과정을 보면 사실 난민과 거의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난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국내에서 우려되는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라던가 어떤 정치적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이 특별기여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전무후무한 군사 작전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서사랄지 한국이 정말 인권 선진국이구나라는 취지의 어떤 보도들이 많았어요. 당시 좀 보도를 인용을 해보면은 영유아 젖병까지 챙긴 미라클 작전이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천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6주 동안 체류를 하게 되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가 됐었죠. 아무래도 무슬림 난민이라는 취지도 그렇고 군인들로부터 대피한 분들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반발도 분명히 있었고요. 진천에 2개월 그리고 여수에서 4개월을 보낸 이후에 일종의 자립의 시기가 찾아오게 된 건데요. 사실 울산 말고도 전국으로 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실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한 군데가 이제 울산에 있었고 거기에서는 늘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12곳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분들 29명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9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족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157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제 울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아프간에서 온 특별기여자들이 울산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주민들과 점점 접점이 많아질 미래에 울산의 사례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고 농촌이 안 들어가고 또 지역의 어떤 경제, 대학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심심찮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또 볼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었는데 현대중공업도 그런 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직접 여쭤봤더니 협력업체 소속 1만 명 중에 2천여 명 가까이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고요. 사실 이주 노동자 자체가 인력난과 씨름하던 그런 지역의 공장 그리고 중공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대안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가족 단위의 정착을 지원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같이 가족 단위로 왔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적응이라든지 아이들의 입학 그리고 병원 문제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가까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분들로부터 아프간의 아버지다 이런 별명까지 받게 되셨더라고요. 2022년 2월경이었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 근거리 배정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떤 한 학교에 28명의 아프간 학생들이 이제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또 반발 여론이 일게 됩니다. 근데 이 반발 여론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법무부와 좀 정부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냐, 왜 이렇게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다 결정을 하고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하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아래에서는 사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또 오해, 가짜뉴스에서 비롯된 혐오적인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좀 중심이 됐던 인물이 이제는 이제 돌아가신 고 노키 교육감님의 어떤 리더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 3월 21일 그 아프간 학생들이 처음 등교를 하던 날 이제 손을 잡고 같이 등교를 했던 그 사진이 굉장히 전국적인 어떤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고 거기와 같이 이제 손발을 맞췄던 교육청, 울산교육청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바로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반발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단위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면서 설득을 해간 건데 사실 이제 말이 협의체지 거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밤낮 없이 이제 전화를 붙잡고 민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려고 했던 그 과정들이 2022년 3월 그 당시에 있었더라고요. 그 결과 이제 교육청에서도 나름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예산 25억 원을 마련을 해서 아프간 특별반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 교사를 고용을 하고 또 여권 개선 교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안들이 있으니까 이 학부모들을 설득을 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주민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에 따른 갈등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보다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당장 처한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OECD에 따르면은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을 경우에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도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이미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 법무부의 자료를 보면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 3천 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등록 이주민 41만 명까지 더하게 되면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농축산업, 어업, 그리고 건설업으로 대표되는 이 국내 6만여의 어떤 사업장의 주요 인력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재적 이주 배경 학생 수도 16만 8,645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3.19%에 해당하는데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이제 정부 조사인데요. 이 질문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이걸 수치화시켰어요. 근데 이 결과들을 2021년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결과를 보면은 2015년 이래 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좀 희망적인 지점은 바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이 성인에 비해서 20점 가량 높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 굉장히 상승세라는 부분인 건데요. 근데 그 학교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류를 해야 되는 그 공간에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좀 자연스럽게 편견을 좀 없앨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차별 문제 가장 좀 뜨거운 쟁점이기도 하고 전 앞으로 더 사실 중요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프간 특별기여자 학생들을 위한 어떤 이런 정착 지원 사업 자체가 오히려 한국인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국에도 이렇게 더 힘든 가정 학생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특혜 여론, 반발 여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에서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현장에서 일을 했던 한국어 강사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름의 논리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하자면은 한국어 교사로 일을 했던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도 차상위 계층이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아프간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무엇보다 이 특별기여자 범위가 인력에 대한 건데 결국에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한국어 교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역차별 여론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본인들의 어떤 업에 대한 무시나 몰 이해가 아닌가라는 좀 많이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차별 논쟁에만 천착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빠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적응이라고 하는 건 되게 장기적인 과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되게 중차대한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질문인데 실제로 많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많은 실무자들이 지금만 올해만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서 먼 훗날 아프간과 한국을 잇는 민간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연금을 대신 내어줄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생각의 전환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남깁니다. 이 대학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6명이 입학했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 대학교 갔어요. 너무 좋아요. 울산에 거주하는 아프간 고등학생은 20명. 대학 입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울산 사례가 결국 앞으로의 어떤 한국 사회 참고점이 되기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존이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갈등이 공존 같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우리가 다문화주의라든지 뭐 다양성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서로의 다름이 존중되고 되게 아름다운 동화를 흔히 기대하긴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어떤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 되는 되게 불편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울산의 일련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 되게 어떤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울산이 달랐다고 하는 게 정치와 행정 그리고 어떤 공동체 차원의 메시지가 있었는가라는 좀 차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래에서 어떤 개개인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모로 사실 온라인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좀 혐오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각광을 받고 또 그런 인해서 되게 쉽게 마음이 지치는 어떤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럴수록 울산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것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얼마나 더 지금 사회에 필요로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